내 이름은 아사노 이스즈, 27살의 주부이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지금은 남편 스게루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특정 부위에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살이 되었을 때 약간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성형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숨기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말을 해봐야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아서 굳이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게루에게는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대로 털어놨었다. 나와 시게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신혼인 만큼 부부 사이는 아주 좋은 편이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문제였다. 시게루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좋은 분이셨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라인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은 후로 우리 둘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이수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태껏 사람을 속이다니. 어쩜 그리 뻔뻔하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속이다니 제가 뭘요? 좀 전에 시게루랑 얘기하다가 어쩌다 실수로 나온 말이긴 하다만 다 들었어. 너 얼굴 성형했다면서? 아, 네. 얼굴 중 일부를 고쳤어요. 넌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그래 그렇게 평생 입 싹 닫고 있으려고 했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제 입으로 그걸 꼭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일부러 말을 안 했으면 그게 속인 거랑 뭐가 다르니?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시게루 씨한테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 그 사람한테는 다 말했고요. 그 사람도 다 이해해 줬어요. 그거야 우리 애가 착하니까 지금껏 다 참고 이해했겠지. 아, 네. 어찌됐건 얼굴을 뜯어 고쳤다니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속도 없이 예쁜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라 했으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에 칼을 대다니 제대로 된 집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니? 자기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겁도 없이 생돈을 들여서 뜯어 고치다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너무 과장이 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성형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뜯어 고쳤다고 할 만큼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너 그래도 네가 잘했다는 거냐? 얼마를 고쳤던 요즘 시대가 어떻든 나쁜 건 나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시게루도 와이프가 성형했다고 알려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나 있겠니? 어찌됐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야? 시어머니 세대의 분들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무턱대고 거부감을 나타낼 줄이야.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셨고 사사건건 성형을 들먹이며 비꼬는 말로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 흉을 보고 다니는 게 내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덕분에 시댁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흘긋흘긋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걸 모르는 척 참아야 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분간 시어머니와 안 보고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끼리 집에서 모이는 걸 당연시하는 집이다 보니 안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편도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딴에는 신경 써서 해준 말이었지만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알았어.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참, 내일 자기 집에 가는 날인 거 알지? 아 그거 이제 집에서 다달이 모이는 거 그만하자고 말은 했는데 엄마가 너무 완강해. 어머님이 그래 그러자 하실 리가 없지. 저기 정 불편하면 자기는 억지로 같이 안 가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나한테 뭐 특별히 해코지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진짜 미안해. 내 입이 방정이야. 됐어 그만해. 성형한 거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건 성형을 하게 된 이유니까. 나도 엄마한테 성형이 어쩌고 하는 말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역효과인 것 같은데? 그래? 자기가 내 편을 들수록 나에 대한 반감만 부추겨지는 꼴이라고 하시더라고.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 딴엔 어떻게든 좋아지게 하려고 한 건데 점점 악화만 시키고 진짜 쓸모없는 남편이다. 왜 자기가 우울해하고 그래. 그러지 마. 그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정을 다 알고 나면 엄마도 더는 뭐라고 못하고 미안하다고 할 거야.
나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남한테 말하기가 아직도 좀 힘들어. 그래, 당연히 그렇지.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했네. 미안. 또 그걸 지금 말하면 어머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나하고 지금보다 더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 그거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군 탓이지. 아무튼 조금만 더 참아줘.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씀드릴게.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말고. 남편이 자상하게 마음을 써줬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없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말을 비꼬아서 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어서 그냥 흘려들으면서 참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이수즈, 지금 시간 돼? 중요한 말이 있어서. 괜찮아. 무슨 일이야? 사실은 마모루 때문에 그러는데. 뭐? 갑자기 무섭다. 설마 헤어진다는 건 아니지? 미안. 더 이상은 연인 관계를 유지 못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 좀 해봐. 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프로포즈 받았거든. 뭐? 우리 결혼할 거야. 뭐야, 깜빡 속았잖아. 묘한 소리에서 사람 놀라게 하니까 재밌어? 미안. 사리나는 중학교 때부터 사귄 절친이고 또 어디 가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미인이다. 그렇게 예쁜 사리나는 사실 남편의 남동생인,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시동생이 되는 마모루와 사귀는 사이다. 여자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사리나를 소개해주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와 시동생 커플은 둘도 없이 친한 사이이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이 밥도 먹고 자주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나로부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나도 내일처럼 기뻤다. 그래서 이제는 연인 관계를 청산하고 부부 관계를 맺을까 하고. 그럼 그렇지. 진짜 감쪽같이 속았다. 헤어진 줄 알고 충격받을 뻔했잖아. 두 사람 정말 축하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고마워. 나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마모루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이수즈, 너하고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 정말 그러네. 근데 서열상 내가 너보다 형님이다. 벌써 형님 노릇하시겠다. 어쭈구리? 나도 진짜 너무 좋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렇게 해서 나의 절친이 감격스럽게도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하고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만 빼면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완벽했다. 시어머니도 보아하니 자기 아들이 데리고 온 사리나가 마음에 쏙 든 눈치였다. 사리나는 자타공인 절세 미인이니까 시어머니가 사람 외모를 저렇게나 많이 볼 줄이야. 어찌됐건 사리나가 시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것 같아 안심이 됐다. 하지만 그 여파로 나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진 건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말이다. 그런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생겼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어머니께 바로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뭔데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고 끊어라. 저 임신했어요. 병원 다녀오자마자 바로 어머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됐구나. 축하한다. 어머니도 첫 손주시잖아요. 그렇지. 안타깝게도 첫 손주지. 안타깝다니요? 이왕이면 첫 손주가 사리나하고 마모루 아이였으면 더 좋았잖니? 사리나를 닮은 아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까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 그거야 그렇겠죠. 죄송하게 됐네요. 첫 손주가 제가 낳는 아이라서. 죄송한 줄 안다니 다행이구나. 넌 어째 하는 짓마다 그렇게. 그래서 너 애를 낳을 거니? 네, 당연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니 너? 설마 나한테 네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장난감이니 옷이니 이런 거라도 사다 바치라는 거냐? 전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말해두는데 니들 애 키우는데 눈꼽만큼도 내 도움받을 생각 마라.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시게루한테 이것저것 시킬 생각도 말고. 네. 그보다 사리나하고 마모루 결혼식 말인데 얼마 전에 나랑 드레스 보러 갔다 왔다. 네, 정말요? 드레스는 저도 같이 가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아서라, 성형수술이나 하는 여자 센스를 들어서 뭐 한다고?
어찌나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지 도무지 결정하기가 힘들었는데 아주 예쁜 걸로 골랐으니까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역시 자연미인은 정말 기품이 다르다니까. 예상과는 달리 나의 기대는 보기 좋게 어긋나고 말았다. 첫손주가 태어난다는데도 저런 반응이면 나로서는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는 문제로 내가 고민하는 걸 알고 새신랑인 마모루가 나를 위해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티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도 반강제로 참가하게 만들었고 장소는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정해졌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런 자리라면 적당히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큰 실수였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엄마를 안 닮아야 할 텐데 참 걱정이다. 성형으로 얼굴을 고칠 정도면 원래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겠니. 유전자를 성형하는 기술이 없는 게 천추의 한이다 참. 그날따라 술에 취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언을 쏟아냈다.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힌 나는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축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때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봤어요? 속사정도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과 사리나가 화를 참지 못했고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축하 파티는 그렇게 엉망이 돼버렸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좀처럼 진정할 기미가 안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로부터 당황한 기색으로 연락이 왔다. 이수즈,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계로 기분을 좀 풀어줘라. 사리나도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전화도 안 받는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 다 지금은 어머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화를 내. 사리나가 사정도 모르면서 어쩌고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이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성형을 하게 된 건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형 수술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가 받은 성형 수술은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지우는 수술이었어요. 흉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대체 무슨... 네, 말 그대로 가정학대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저를 있는 힘껏 창문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깨진 유리가 박히면서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났지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네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네, 본인들이 낸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살게 됐어요. 하지만 얼굴에 난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 성형이 형편없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나도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그러게요. 그러는 편이 나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저한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에요. 지금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면서도 제 손은 벌벌 떨린다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너도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니? 이해하실 수 없다면 그걸로 됐어요. 걱정하시는 두 사람 일은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내 얘기를 듣고 나서 할 말을 잃었는지 몇 마디 하시고는 침묵을 지켰다. 시어머니는 그 뒤 남편과 사리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도 사리나도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시댁에서 가족 전체가 모이는 일은 없어지고 말았다. 우리 부부는 물론 시동생 부부까지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 발길을 뚝 끄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간절히 집에 좀 오라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 나 역시 아기가 태어나도 시댁에 인사갈 마음은 없다. 사리나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유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만 내세우면서 남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